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각캡에서 경기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분석가들 대부분 메인 재료는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금리와 실적이 되고 있다. 금리와 실적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관련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0.92% 올랐고 야간 선물도 0.31% 올라서 초반에 흐름이 좀 괜찮게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렇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문제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닥에서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가 2% 가까이 올라갔고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3.5%나 급등을 했습니다. 5월 이후에 S&P 500 지수하고 러셀 2000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S&P 500 지수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런 어떤 흐름인데 러셀 2000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7월 들어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 5일 동안 S&P 500하고 러셀 2000하고 비교해 봤을 때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5일 동안 잘라놓고 보니까 역대 최고, 역대 역사상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5일 동안 더 많이 올라간 거는 지금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이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유발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지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가도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메가캡 실적만 그동안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막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러면 가격 부담이 덜한 기업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네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어떤 싸 보이는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그 외 주식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 예상치가 마이너스 0.3%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비가 축소됐을 거야, 이렇게 봤는데 소비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라든가 가솔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증가한 품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휘발유 이런 것들을 빼놓고 보니까 0.8% 증가. 그래서 소비가 양호하거나 그러면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거에서 덜 오른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 것도 있었는데 저때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었냐면 IMF에서 고금리 기조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될지도 몰라, 이런 어떤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금리 내리겠지 그리고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도 연내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금리가 내려서 10년물 금리가 4.15%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아예 100%, 동결 확률 제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9월에 100% 금리 내릴 거고 연내 금리 인하가 2번 또는 최대 3번 갈지도 모르겠다. 지금 3번 인하까지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본이고 2번 또는 3번이냐,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증시 관련된 코멘트는 JP모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됐다라는 게 선거 불확실성보다 더 큰 재료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골디락스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매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스티펠에서는 그 하반기 실적을 보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10월 이내에 증시가 10% 조정 나올 거다. 여긴 원래 좀 보수적으로 계속 시장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톰리는 어저께 이제 개장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밸류 부담이 낮아서 중소형주가 더 올라갈 거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변수도 이날은 계속해서 코멘트가 됐는데 짐 클레이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M&A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거다. 그러면 은행주에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M&A 하려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태양광은 불리할 거야. 근데 태양광 오늘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자동차주가 수혜를 받을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로 분류가 돼서 수입차 관세 부과하면 경쟁력이 유리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 UBS에서는 이제 중국 문제, 그러니까 60% 관세 실제로 부과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은행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ETF가 막 4% 이상,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이제 중장비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보잉 같은 종목도 오늘 3.8% 이상, 거의 4% 가까이 올랐어요. 뭐 시장은 하여튼 너 안 올랐냐? 그러면 올려준다. 뭐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오늘 시가총액 7위 중에서 5개가 하락했거든요. 엔비디아는 1.6% 빠졌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주식 분할한 게 어쨌든 증시에는 좀 다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안 했다면 모를까, 분할을 해놓은 상태니까 내가 주식수가 늘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팔고 딴 거 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분할도 최근에 이제 로테이션에 일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빅테크가 마냥 매도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실제로 자금 동향을 보면 그 라지캡 대형주 쪽 자금이 계속해서 자금은 유입되고 있어요. 근데 스몰캡 쪽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자금이 또 유입이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금은 대형주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뭐 대형주가 뭐고, 그냥 한마디로 다 들어온다, 돈이. 다 들어오고 있다. 우리 증시 입장에선 부러운 대목이죠. 그냥 돈이 계속 들어가서 미국 쪽에 자금이 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별 좀 갈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활발한 게 증권주, 그러니까 뭐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좀 혹시라도 좀 주춤해지는 건가,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의약품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자동차주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종목별로 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우리 증시도 투자자들이 미국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까.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빠져서 금리가 빠진 게 증시 전반적으로 특히 코스닥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소형주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투자 주체별 그 7월 들어서의 어떤 매수 상위, 다음에 이제 매수 종목들의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나빠져 있어요. 한 30%, 35% 승률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매수한 종목들이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닥에서 수익 내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성적표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뒤집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놓고 평균 매수가 대비 좀 부진함이 있는 종목군들, 그런데 그 종목들의 매수세가 하루 확 들어왔다가 이제 멈추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면 이 리스트의 종목들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반타작은 냅니다. 한 50% 정도 되는데,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의료기기,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게임주,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눠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 그런데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도 수익 내기 어렵잖아,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좀 수익으로 전환시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때문이고 코스닥은 2차전지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쪽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 ADR이 70대 수준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사례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이어지진 또 않을 거라서 종목들별로 조금씩 이제 좀 변화가 되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형주 쪽에도 좀 강하게 반전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코스닥의 종목들의 흐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7월 들어서는 이제 밸류업 종목들, 삼성전자,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까지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제로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정책을 폐기한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들어서는 데가 또 공화당 우세 지역, 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2차 전지가 마냥 눌림이 나올 거냐. 오늘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코스닥 지수가 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두드러지게 강세 보인 종목군들이 이제 은행주였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매수가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 빌미가 돼서 이제 고점 피크가 되고, 또 연고점 근처에 또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가 있잖아요. 업종 지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돌파가 되느냐, 여기서 또 자금 이탈해서 딴 쪽으로 돌아가느냐. 오늘은 주로 이제 업종별 특징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가지고 좀 등락을 좀 살펴봤거든요. 코스피는 중형주가 제일 강했어요. 왜냐면 이제 중형주군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근데 7월 들어서 보면 대형주가 제일 강합니다.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전체적으로 7월에도 약하고, 그다음에 연간으로도 좀 덜 오르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또 중형주가 강해요. 예, 중형주가 강한 반면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업종으로 보면 또 7월 들어서는 대형주가 제약 업종들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연간 대비 7월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이제 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인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대형주가 선전을 하고 소형주 쪽이 가장 약했는데 조금 선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현상을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별 자금이 조금씩 이제 이동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캐치를 해가지고 종목들의 어떤 변화 부분들을 자꾸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숫자만 보면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오후 브리핑 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